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줌을 활용한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저도 뭐 외부 출강이라든지, 뭐 컨설팅인지 이런 거 안 할 때, 저 독자적으로, 제가 주관을 내서 줌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찾아뵙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줌이란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저 같은 그 강사 입장에선 당연히 알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R리 담당자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줌에 대한 거를 그 줌에 활용한 교육에 대해서 알고 할 줄 알아야 되는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줌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보시는 동영상은 유튜브에 항상 올리는 그 같은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프로그램 편집용 프로듀싱 소프트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에게 줌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고자 해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큰 화면은 줌 소프트웨어에 있는 내용 화면입니다. 이 보시면 밑에 메뉴들이 있죠. 그래서 이 돈을 내면은 더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 회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요. 무료를 이용하면은 그 참가자와 그 다음에 그 이용 시간에 대한 제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설문조사, 그 다음에 화면 공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있고, 소위 회의실도 있습니다. 지금 요 줌을 활용한 그 교육을 한다 그러면 집합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분임 토의, 그 다음에 의견 교환, 뭐 포스트잇 붙이고 의견을 뭐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하고 그 다음에 뭐 의사결정 내리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 안에서도 가능은 합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그 자료만 갖고서는 뭐 의견을 모으는 것까지는 사실 안 되고요. 그 별도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설문조사라는 부분의 기능이 있어서 교육이 끝났을 때, 이 줌을 통한 교육이 끝났을 때 즉시 그 순간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집계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교육 전에 미리 사전에 교육 참가자들의 공고사항이 있으면 공고사항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컨대 뭐 직무에 대한 거. 그래서 교육 시작 전에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그 문항을 만들어서 이용한다면 대상자 파악하는 데 큰 도움 되고요. 그냥 교육 중간중간에 어떤 의견을 묻는다. 그럴 때 이런 설문조사 만들어서 한다면 집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줌을 통한 교육에서는 그 집합교육을 했을 때 그 필요한 기능들이 사실은 더 다이나믹하다 그럴까요? 파워풀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용하고요. 근데 자료 공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료 공유 부분에 대한 거는 이 화면상에 있어서 그 강사가 쓰는 PC에 있는 그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컨대 화이트보드는 그 줌에서 그 강사를 위한 판서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서 화이트보드를 제공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건데요. 여기 보시면 메뉴가 보면은 화면 공유를 그 기능을 누르면은 화면 공유의 메뉴 가서 공유가 된 기능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여러 가지가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화면 공유를 통해서 뭐 화이트보드에서 판서라든지 또는 뭐 파워포인트 여기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줌을 통해 가지고 줌에서는 이 공유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 공유를 통해서 파일 또는 뭐 화이트보드 전자칠판 그다음에 필요한 사이트들 이런 데를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소회의실이 있어서요. 그 회의실에 참가자의 그 인원수에 대비해서 회의실을 만들어서
분임 토의 같은 거를 가능하고요. 뭐 채팅은 뭐 다 아실 겁니다. 화면상에 그 참가자들 간의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되고요. 저는 파워풀하다는 부분은 그 자료 공유, 그 다음에 요 설문조사. 자료 공유 부분은 전자실판이 기능하고, 그 다음에 그 뭐 파워포인트 자료든 또는 뭐 필요한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든 뭐 등등 사이트 등을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그 사용을 하려면은요, 몇 가지 그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일단 참가자 입장, 그 다음에 그 강사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강사 입장에서 필요한 걸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제 블로그에도 오늘 글을 올려놨는데요. 참고로 제 노트북이 이 터치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지금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크게. 그래서 원격 교육 전자칠판 판서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노트북을 구입을 하실 때 이런 그 터치가 되는 그 노트북 PC가 있으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 강사 입장에서 줌을 활용해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 노트북 뭐 데스크든, 근데 중요한 건 터치가 되면은 더 파워풀한 것 같습니다. 파워풀한 그 노트북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노트북에 딸려 있는 웹캠 말고, 그 다음에 그 먼저 그 모니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노트북에 있는 화면상으로는 그 줌을 통한 교육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 그 2개, 그리고 가급적 그 파워풀하다 그러면 3개 정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형 모니터, 그 다음에 요거 대형 모니터는 그 참가자들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용도고요. 그리고 채팅을 할 때 글이 좀 커 보여야 되거든요. 그럴 때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 모니터, 휴대용인데 보통 그 13인치, 뭐 15인치 크기는 각각 있습니다만은, 이건 어떨 때 필요하냐면은, 그, 기능상 줌을 통해서 자료 공유를 할 때 사전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미리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열어놓을 그 PC가 좀, 그 모니터가 좀 필요하거든요. 또 하나 부분은, 그 실제 보면은 메인 화면, 참가자 얼굴 보스 메인 화면과 그 다음에 뭔가 전자칠판할 수 있는 그런 화이트보드 그 필요하고요. 또 하나 부분은 다음에 내가 쓸 필요한 그 자료 공유에 필요한 자료물들이 열어놓은 그런 그 열려있는 뭔가 화면이 하나 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보조용 그 모니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파워풀하게 이 진행을 하려면은 모니터는 그러니까 노트북에 딸려있는 화면, 그 다음에 대형 모니터, 그다음에 보조 모니터가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필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조명인데요. 어차피 그 공간에 있는, 머물러 있는 공간의 그 조도가 낮을 경우는 보조 그 조명이 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LED 스탠드를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화면상으로 해야 되니까 웹캠이 좀 필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에 있는 웹캠 720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로지텍 거 쓰고 있는데요. HD급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와 스피커 부분은 환경마다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해보니까 제가 그 보조 모니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보조 모니터에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이크는 로지텍의 그 요 웹캠으로 통해서 마이크 기능이 되고, 소리는 제 스피커는 보조 모니터의 그 스피커로 나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경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그
뭡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핸드폰에 쓰는 그 이어폰 있죠. 마이크하고 스피커, 이어폰이 되는 그런 마이크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 웹캠이라는 부분이 좀 필요한데요. 예컨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작업실에 일할 때는 그 화이트보드가 있습니다.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를 활용을 해서 뭐 판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전자 칠판을 활용하는 맛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판소를 해야 될 상황이 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이걸 화면에 담으려면은 보조적인 웹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줌을 통해서 비대면 원격 교육을 한다. 강사 입장 또는 진행자 입장이라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그런 준비품에 대한 필수적으로 준비할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드린 겁니다. 또 하나 부분은 뭐 저를 위해서 이것도 뭐 저를 위한 거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제 제가 그 공개 강좌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요. 제가 공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크게 지금까지는 두 개만 했습니다. 집합교육하고 이미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영상 강좌 이 두 개가 지금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비대면 줌을 활용한 또는 뭐 다른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이와 같은 교육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강좌와 집합교육의 장점들만 모아진다면 줌을 활용해서 이게 가능하다면 이것도 괜찮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비대면 교육을 8월 1일부터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교육은 집합교육의 단점, 모여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모여야 되니까 근무 중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멀리 가야 되거나 이것 때문에 부가적인 비용과 어떤 불편함이 이제 발생했는데 그 단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동영상의 강좌의 단점은 뭐 리얼타임으로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대면 교육은 이걸 또 좀 소화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즉석에서 설문조사 가능하고 그 다음에 채팅을 통해서 질의응답이 가능하고 그런 면에서는 동영상 강좌의 뭔가의 단점 부분을 커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교육은 경우에 따라서는 참가자가 인원수에 따라서 소집단으로 나눠서 분임조 활동이 가능하고요. 그 안에서 토의 발표에 대한 내용도 토의 발표에 필요한 툴도 보면은 뭐 핸드폰으로 한다면 앱이 되고요. 인터넷상에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한다면은 분임 토의도 가능하고 발표도 가능하고요. 아주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의 단점, 멀리 떨어져 있다. 그것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장소가 제약된다는 부분. 그리고 동영상 강좌 단점은 인터랙션이 안 된다는 거, 질의응답이 안 된다는 거, 리얼타임으로 뭔가 교육생 입장에서 궁금한 부분을 풀 수 없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비대면 교육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공개교육의 교육 과정들, HRD 실무 하루짜리 분량, 영상으로는 뭐 5시간 분량이고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3시간에 압축을 해서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비대면 교육을 과연 길게 할 수 있을까? 길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이 질문에 좀 뭔가 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1차적으로 급한 사람, 비대면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싶은 분, 이분들은 사실 장시간보다는 짧은 시간 내에 궁금증을 해소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제 판단이고요. 그리고 화면을 시작부터 끝까지 동시에 과연 몇 시간 동안 볼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영화 중에 가장 긴 영화 보면 배너 한 2시간 넘더라고요. 중간에 물론 쉬는 시간도 줍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뮤지컬도 마찬가지고요. 2시간여 지나는 부분의 시간 부분이 적정한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3시간 분량으로 제가 기존에 해왔던 하루짜리 7시간짜리 집합교육
그 다음에 5시간짜리 동영상 강좌를 3시간으로 압축을 해서 여러분에게 줌을 통한 줌 교육으로 여러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강의기획 실무라는 과목도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물론 제 책도 있고요. 사내 강사 실무 노하우라는 책이 있고요. 강의 기획에만 초점을 둔 그 공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7시간 분량짜리 이것도 동영상으로 5시간 분량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의 내용을 압축을 해서 3시간 분량으로 해서 이것을 줌을 통해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인 지식 콘텐츠 창업 실무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뭐 퇴직 후 저와 같은 길을 꿈꾸시는 분, 저것도 괜찮네? 자신의 어떤 그 노하우를, 지식을 콘텐츠화 시켜서 뭔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저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 교육과정인데요. 이미 이거는 뭐 2018년? 18년경에 그 서울시 재단의 산하에 있는 50플러스 중부 캠퍼스에서 24시간 분량으로 공개 교육을 한 적이 있고요. 이틀짜리 그 공개 교육을 지금 개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엑기스만 모아서 한 5시간 분량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엑기스 내는 거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소개했던 그 내용을 3시간으로 압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좌의 그 인터랙션이 안 되는, 질의응답이 안 되는 그 아쉬움을 좀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부분은 이 줌 교육이 좋은 거는 교육 참가자와 강사 간의 어떤 일정 협의만 된다면 1대1 코칭으로서 참 좋은 그 방안인 것 같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 사실 1대1 코칭 때문에 오는 것은 부가적인 비용 들고요. 시간, 장소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죠. 그런 관점에서 아까도 얼핏 보여드렸지만은 줌을 통해서 뭐 전자칠판도 가능하고요. 판소도 가능하고 파워포인트 열어놓아서 작업도 할 수 있고 보여드리고 뭐 설명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필요한 자료들을 리얼타임으로 바로바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엔 사실 더 임팩트지 않을까. 여러 명이 참가했을 때 각 개인들이 원하는 그 니드를 다 대응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HRD 담당자 또는 조직문화 담당자 또는 직업적인 강사 또는 사내 강사 이런 분들에게 1대1 코칭이라는 부분으로 좀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어떤 줄 할 거냐 그 비용을 내는 부분은 뭐 완전히 건바이 건인 거고요. 그런 부분은 뭐 협의가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환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집합교육을 해야 되는데 못해. 또 동영상 강좌를 하자니까 좀 아쉬워. 이런 니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HRD 담당자 입장에서 그런 니드가 클 텐데요. 또 조직에서 왜 원격 교육 안 하니? 응? 이런 또 니드가 있을 것 같고요. 원격 교육을 이제 실행을 한다 그러면 줌이라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걸 운영하려면 필요한 그 하드웨어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이제 익숙달 해주고 그래서 직접 사내 강사들 활용해서 HRD 담당자를 포함한 사내 강사를 활용해서 원격 교육을 한번 좀 많이 좀 시도해 보시고요. 그 경험이 축적된 다음에 외부 강사들을 활용한 그 원격 교육도 시도해 보시면 어떤 게 좋습니다. 뭐 거꾸로 상관없습니다. 외부 강사를 활용한 원격 교육을 하고 그 경험치를 활용을 해서 사내 강사를 양성한다는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줌을 활용하는 원격 교육 저는 또 뭐 원격 코칭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팅은 당연한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고 줌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이거 줌을 이용한 원격 교육에 필요한 그 하드웨어도 이제 숙달하셔야 된다는 그런 시기가 왔다. 그런 관점에서 저 또한 이제 저 같은 이제 직업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줌하고는 뗄래 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울러 저도 이 시기에 줌을 활용한 공개 교육 그래서 몇 명 오실지 모르지만 그런 HRD 실무 그 다음에 강의 기획 실무 그 다음에 1인 지식 콘텐츠 창업 실무 요 세 가지 주제를 갖고서 8월 1일부터 제가 이제 줌을 활용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대1 코칭은 언제든지 개별 상담을 통해서 일정과 내용과 방법, 비용 부분에 대한 걸 협의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어찌 보면은 뭐 저의 개인적인 홍보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HRD 담당자 입장에서
줌 관련해서 원격 교육을 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 알아야 될 포인트를 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교육에 대한 홍보이기도 하지만 감히 요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했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